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AI 채용의 이해 중에서 면접을 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AI 면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AI 채용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은요, AI 면접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I 면접 생각만 해도 좀 긴장되고 이거 뭐지 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 걱정을 조금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알고 나시면 조금 덜 긴장하고 자신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오늘 그 AI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면접 전형 많은 기업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기반 시스템, AI 면접 시스템은 지금 마이다스 IT에서 개발한 이네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500개 회사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도입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또 이 광고 절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준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네어의 어떤 면접 진행 방식 순서를 보면요. 일단 사전에 등록을 해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회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짜에 언제 이 AI 면접을 보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정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그 등록을 하면 어떤 코드를 좀 부여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내 이름, 그 다음에 뭐 응시 코드 이런 간단한 것들을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웹캠 장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웹캠, 마이크, 이런 음성 체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등록과 이 응시 코드 이제 하는 것들 장비 점검하고 하는 것들은 응시하기 3일 전부터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 그 당시에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장비가 조금 고장이 나거나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빌려온다든지 뭐 주문을 해서 산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대처를 좀 적절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캠하고 마이크 등록, 헤드셋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이걸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면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안면 등록을 하면은 내 얼굴에 어떤 그 표정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감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등록하고 나면 면접으로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면접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본 질문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주어진 안내와 시간에 따라서 잘 대답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탐색 질문이라고 해서 인성 질문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되고 그 바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일반 면접에서도 상황 면접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상황 면접을 좀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즐거운 게임인데 사실 이게 즐거울지 안 즐거울지는 모르겠어요. 좀 어렵다고도 하니까 중간에 가면 그러니까 뇌가 게임을 하게 되고요. 뭐 이 부분은 적성 검사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게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이걸로 대체하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심층 구조화 질문을 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데이터화해서 잘 나옵니다. 이 과정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캠 음성 체크하고 안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AI가 제 얼굴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크게 4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각적인 비주얼적인 어떤 요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68개 포인트를 잡아서 얼굴 근육의 움직임, 그다음에 표정 이런 것들을 좀 감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이나 어떤 조금의 어떤 움직임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일단 카메라 화질이 별로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분석인데요. 기존에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생체 분석을 막 누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생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심장 박동, 뭐 혈류량, 그 다음에 뭐 혈압에 따른 어떤 맥박의 변화, 얼굴색의 변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도 얼굴색이 변하거나 긴장되거나 뭐 이렇게 붉게 변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정의 변화, 스트레스의 변화, 지금 이 상태들을 조금 이제 점검하기 위한 그런 생체 분석을 좀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인 요소.
음성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목소리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밀리세컨이라고 해서 1000분의 1초까지 어떤 미세한 떨림과 움직임도 다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지원자분들이 걱정하고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내가 좀 분석을 당하고 있다면 긴장돼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또 금세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또 면접을 보다 보면은 또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어떤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분석하는 게 이제 언어적인 부분인데 언어 분석인데요. 지금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 그래서 STT 기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STT 기술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스피치 투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 말 설명대로 그냥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얘가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지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지 그 비율을 좀 얘가 결과로 나타내고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과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첫 번째 질의응답은 인성 면접에서 우리가 기본 질문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의 질문들을 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PR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PR 좀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요거를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다른 부분들은 뭐 어떤 랜덤으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대비하기 어렵다면 이 비본 질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세팅이 가능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나올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보통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잘 외워져서 잘 숙지가 돼서 대화체로 잘 나오려면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사전에 준비가 가능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0초 동안 준비할 시간을 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장점이라면 이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만약에 30초 동안 지원자가 말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면접관도 당황하고 왜 이걸 준비를 해야 되지? 왜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지? 라고 이제 감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AI에서는 30초 말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90초 동안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준다.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 내가 생각하고 답변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직무 적합성을 이제 얘가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 KSA죠. KSA. 직무 역량을 키워드로 잘 정리를 해서 말할 때 자기소개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이제 녹여서 써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이제 주목받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높게 매칭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STT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발음 그리고 속도를 좀 어떤 큰 변화 없이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화면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제가 공개된 자료들을 좀 재구성한 거고요. 예시를 보면은 하나씩 질문이 나오는데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이 AI가 음성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뭐 이게 약간 되게 친절하게, 되게 친절한 음성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면 우리가 생각할 시간 30초 동안 그걸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기를 좀 클릭한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90초 안에 이제 답변을 하면 됩니다. 90초 안에 답변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1분 자기 PR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분 정도로 잘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분 정도 준비를 해서 어떤 AI 면접이든 오프라인 면접이든 내가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분 정도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혹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각각 30초 준비하고 90초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질문 유형의 어떤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통과하게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탐색 질문이라고 해서 탐색 질문이 나오는데 이 탐색 질문은 이제 기존의 인성 검사에서 했던 우리 질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성 검사를 대체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개인 성향에 대한 묻는 질문이 많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좀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성 검사의 결과가 좀 일관성 있게 보여져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생각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려요. 보통 한 문제당 1초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놓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각나는 대로 하셔야 되고, 내가 이 인재상에 맞춰서 혹은 직무 성향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또 이제 문항이 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잊어먹고 또 내가 빨리빨리 체크하다 보면 일관성에서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을 체크하거나 너무 일관적이지 않거나 너무 느릿느릿해서 다 체크를 못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좀 이제 무난하게 다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예시 문항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한 시간이 그 60초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60문항이다라고 해서 뭐 개인적인 나는 내향적이다, 뭐 외향적이다, 혹은 일에 대한 집착이 크다, 무엇이든 뭐 계획한 대로 시간을 쓰는 편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6가지 척도에 맞춰서 저기는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내가 표시를 해서 이제 60문제를 다 풀게 되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상황 질문을 맞게 되는데, 상황 질문은 언제 받아도 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어떤 특정 상황을 주고 이제 제시하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나 뭐 의견을 듣는 그런 질문인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면 뭐 어떤 거냐면, 오프라인과 지금 온라인의 조금 차이는 상황 질문이 이제 답변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이제 뭐 롤플레잉이 아니라 그냥 상황 질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 내가 그냥 계획을 잘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대화체로 해야 돼요. 대화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 지원자의 감정을 좀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이고, 여기에서 뭐 감정적으로 뭐 흥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이 떤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수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감정을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어떤 남을 배려하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해서 대답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명 그래서 이거를 상황극 면접이라고도 불러요. 대화체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상황 면접은 그렇죠. 갈등 상황을 제시해주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을 때 저는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와 얽힌 어떤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60초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6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예시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공개된 질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당신은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거는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초 동안 내가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이 정리되면 답변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답이 오프라인상에서도 나왔는데, 그때 뭐 기억나는 답변들 뭐 친구에게 전화해서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뭐 이성이 여성이 됐던 남성이 됐던 그분에게 지금 대화체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죄송합니다만 뭐 이러면서 뭔가 대화체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 방식이 조금 AI 면접에서는 좀 다른 방식이다. 그 다음에 또 공개된 다른 질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쪽으로 슬그머니 새치기를 하려고 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있고요. 제 예시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10년 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개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다가 어려워져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수가 큰 보험 상품에 가입해달라고 사정하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런 류죠. 그러니까 뭐 생각을 잘 한 다음에 답변한 다음에 이제 누구야, 뭐 그래 잘 지냈니? 이러면서 이제 일단 상황 면접에서의 어떤 오프라인이든 이 AI 온라인 면접이든 보면 나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공감을 어떻게 하느냐, 역지사지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말투의 친절함이라든지 공손함이라든지 어휘 선택에
선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개된 자료가 또 이런 게 있죠. 나와 철수와 영희 3명이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나와 철수는 A로 가고 싶은데 영희는 무조건 B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또 누르고 영희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화체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좀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공개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의 질문들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당황하지 않고 대화체로 얘기하듯이 침착하게 잘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는 순서 이런 부분을 잘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질문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뇌과학 게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게임이 뭔가 좀 되게 재미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마냥 재밌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평가를 당하고 있으니까. 적성검사의 어떤 유형의 그런 형태의 게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제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총 이 AI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게임은 2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군별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게임이 일부 5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직군에는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후기를 보고 나는 저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대비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감정을 선택하는 거 9개의 얼굴 표정이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으냐 이게 공감 능력 지수 체크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을 이동하는 어떤 무게에 따른 이동 순서라든지 아니면 도형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지 순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색을 변경하는 거, 색을 변별하는 그런 이제 선택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게임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게임의 예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이제 것들이 이제 이건데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시간이거든요. 제한 시간이 그러니까 5초예요. 5초 정도 이 얼굴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대한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5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지원자들이 되게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내 표정으로 이 키워드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보시면 사실 되게 쉬워요. 무표정일 때, 놀랐을 때, 뭐 슬플 때, 뭐 분노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경멸을 했을 때, 공포감 느꼈을 때, 혐오할 때, 기쁠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그 감정을 느꼈을 때를 표현해보면 그 사진을 보고 단박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진도 사실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 봐 제가 다른 사진으로 대체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네, 이것만 보고도 저게 뭐야 너무 어렵다 생각하실 텐데 저는 저게 경멸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표정을 보고서 체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공감 능력, 뇌가 공감하는 그 두정엽에 있는 미러 뉴런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런 표정을 읽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가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감 체크하는 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임은 뭐 이제 그 뇌과학 게임에서 이제 공 옮기기인데 이동 가능 횟수 안에 주어진 제한 횟수가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3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3회 안에 동일한 보기와 동일한 모양으로 옮기세요라는 게임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3회 동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저 땡땡이 공을 오른쪽으로 땡땡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물방울 무늬의 그 패턴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줄무늬 패턴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별표 무늬의 공을 올리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슷한 게임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은 이제 위에 보시면 4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 충분히 내가 그 보기를 보고 설명을 잘 듣고 따라하는 것이 똑같이 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게임은 이제 공의 무게를 내가 이제 추론을 해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래서 답변을 제출하는 이런 게임들 종류에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제가 다 담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이제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을 다 끝내고 나면은 마지막 관문이 남아요. 심층 구조화 질문이라고 해서 이 관문이 나오는데 심층 구조화 질문은 우리가 이제 상황 질문과 그 다음에 경험 질문이 조금 믹스된 그런 형태의 질문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조화 면접을
경험 면접을 치를 때 스타기법에 한해서 좀 내가 그 스타기법을 기준으로 답변을 만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 면접이 거기에 그 형태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황,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제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내가 그 인성 검사와 그다음에 적성 검사, 그 게임을 통해서는 어떤 행동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요. 어떤 인성 검사라든지 탐색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얘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막 돌려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얘가 딱 어떤 질문을 할지 잘 찾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구조화 면접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질문이 다른 게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개인의 특성에 적절한 어떤 문제를 추천해서 질문을 추천해서 나오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처음에 단답형으로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답변에 따라서 추가 꼬리 질문, 후속 질문이라고 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후속 질문을 대비하는 그런 면접이에요. 우리 지원자들이 기존에도 계속 이제 후속 질문, 꼬리 질문이 조금 어렵다,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층 구조화 질문이 약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주어진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상황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는 그럼 후배가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심층 구조화 질문의 예시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그 대답에 이어져서 나오는 대답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와 같이 처음에 어떤 그런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우리 지원자들은 이런 결과들을 좀 보지는 못하고요. 이제 기업에서 이제 체험형에서는 내가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우수, 뭐 추천, 그다음에 불합격 3등급으로 나눠서 이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무가 3가지가 있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거기에서 이제 좀 가장 적합한 어떤 직무를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자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어떤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를 대표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서 결과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I 면접 전형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것도 제가 크게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사전에 장비랑 환경을 확인을 해라. 상반기 때 그 AI 면접을 진행했던 친구가 갑자기 컴퓨터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 면접 상황이 꺼진 적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재응시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도 누구에게나 그러면 오류 났다고 하면 그게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또 같은 기회를 줘야 되고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 확인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인터넷 환경이 좀 원활하게 되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어떤 집이라든지 안정된 공간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메라 응시하는 연습인데 사실 저도 이거 좀 잘 못하는데 어떤 표정 변화라든지 자세 유지 집에서 하다 보면은 막 뭔가 좀 기대게 되고 60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내가 하다가 나도 모르게 턱을 괸다든지 뭔가 이제 턱을 들린다든지 이러면서 안면 인식이 조금 덜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자세를 좀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요. 좀 너무 집이라고 편안하다고 이렇게 좀 기울이면서 이런 자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달린 웹캠을 계속 보면서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선 처리하는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 연습해라.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냐? 아마 지금 많은 대학에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채용 박람회에서 지금 아마 몇 개 없을 텐데 채용 박람회에 가서 체험형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벽하게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질문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들은 미리 숙지를 해서 대화체로 가장 당당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어필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피치 연습인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꼭 AI 전형이라고 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기존부터 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뭔가 이제 아까 STT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좀 발음의 미스라든지 부정확하게 되면 얘가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한 어떤 그런 서비스 받으면서 화난 적 있잖아요. 아, 얘가 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네. 정말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시는 연습. 그 다음에 호흡 길게 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들뜨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게 연습하는 부분. 그 다음에 크기, 속도, 그 다음에 어휘 사용할 때 좀 긍정적이고 표준어, 그 다음에 직무역량 키워드 많이 사용해서 얘기하는 연습하는 거,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거예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 연습 게임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해서 실수를 범하거나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면 그걸 반드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바로 실행에 옮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감인데요. 아, 기계가 저를 면접을 본다니 그거 자체가 너무 불만이고, 그 다음에 기계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제가 긴장되고 그래요 라고 하실 텐데요. 아직 국내에서 500개 이상의 기업이 도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최종 면접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을 때 기본적인 것들을 검증을 하고 추천을 하거나 보조자료 데이터로만 아직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I 채용, AI 면접, AI 서류 전형 뭐 얘기만 계속 들었지, 아 그게 뭐지 생소하셨었고 또 준비하시기 좀 막막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강까지 해서 AI 면접 준비 방법까지 했는데요.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네, 올 상반기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좀 자신감 얻으셔서 정말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